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그 아리셀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뭐 많이 나오고 뭐 그렇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6월 24일 10시 30분경에 화성에 있는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는 아리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23명의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8명이 다치는 큰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CCTV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리튬 배터리는 개별 소량 포장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 데 소량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CCTV에 보여졌던 것들을 보면 출입구 앞에 35,000개의 배터리 완성품들을 적재해 놨었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한 곳에서 이제 군납과 관련된 리튬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40초 후에 폭발을 해버렸는데, 그때 거기에 계셨던 가족분들이 실제 일반 소화기로 끄고 있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리튬 배터리는 그게 되게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 교육이 있었다라면 그거는 그 상태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도망치는 방법이거든요. 실제적인 리튬 배터리는 일반 소화기로 소화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량의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그리고 리튬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로만 진화가 되는 건데, 한국에는 지금 이 리튬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 그걸 끄는 상황들이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비상구를 우리 가족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만약에 비상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았고, 그리고 리튬 배터리가 위험한 걸 알았다라면 소화기로 끄지도 않았을 거고 도망을 쳤을 건데, 한 곳에 모여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던 상황인 거고요. 있었던 비상구조차도 정규직이 지문이나 아이디 카드가 있었어야지만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이 죽음 앞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그런 참사들에 놓여 있었다. 근데 이 리튬 배터리는 그냥 화재, 우리는 보통 다 화재로 알고 있는데 화재가 아니라 폭발이었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연기가 나고 발열이 되면 좀 이따 이 부분들이 폭발하면서 실제적인 1000도가 넘는 화마 속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던 건데, 이 참사로 온전한 시신들이 없이 거의 대부분들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신의 일부들은 지금 아리셀 공장 어딘가에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참사의 어떤 흔적들인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참사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유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들은 이 참사의 원인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상규명 전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례 치르고, 그리고 이제 산재 공단에서 나오는 보험 받고 빨리 흩어지십시오, 이게 정부가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 23명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런 진상들이 제대로 규명돼야지만 또 다른 이런 참사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110일이 넘게 진상들 제대로 규명하라고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런 상태로 진행되면서 23명을 죽인 살인자는 그 사이에 이제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들을 은폐하려고만 했지, 저희 유가족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인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들이나
법이나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참사들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와 그리고 나머지 본부장 외에 사람들이 구속된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지금 좀 어떤 상황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사들을 보면서 알았던 과정들은 뭐냐면 실제 고용노동부가 이 아리셀에 대해서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고 예방이나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졌고, 또 하나는 위험성 평가라고 있어요. 고위험 사업장이니까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들만을 가지고, 그건 좀 허위로 된 게 많았죠. 이 평가 내용들을 가지고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줬던 사례들이 있고요. 3년 동안 4차례의 폭발 사고가 여기서 있었어요. 참사가 벌어지기 이틀 전에도 작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나왔다라면 이 참사 막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동부의 책임성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방부의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1년도부터 4년도까지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군납용 배터리를 납품을 했었는데요. 이 납품된 배터리에서도 3차례 이상의 군대에서의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은폐를 했던 정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참사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군대에 납품하는 배터리가 실제로 국방부의 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에 미달하니까 지금 아리셀 에스코넥에서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를 했고, 그리고 성적이 나온 부분들을 조작을 했습니다. 이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성적을 조작하다가 이 봉인된 것들을 해제하니까 그 해제된 거에 대한 위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이건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책임을 묻고 이에 따른 응징한 방안들, 소송들을 했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이거를 모로세하고 대리어 납품이 지연된 상황들에 대해서 납품을 빨리 해라 라고 요구를 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납품이 지연되면서 5,000개씩 하루에 만들게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숙련된 우리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허가받지 않는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이걸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리튬 배터리가 조금의 충격만 있어도 분리막이 파손이 되면서 폭발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들어가게끔 한다거나 불량으로 된 것들을 빼놨다가 나중에 납품이 지연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완성품에 넣어가지고 납품을 시도하려다가 거기서부터 발열이 되면서 퍼져나가서 35,000개 셀이 한꺼번에 폭발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동부나 국방부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성들을 전혀 모로세하고 있고, 대리어 이런 문제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기업을 비호한다라고밖에 생각이 듣지 않을 정도로 조사가 되어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거에 따른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은 이 아리셀 공장이 지금 이제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대표가 이 모기업인 에스코넥에도 공동 대표였어요. 실제적으로 그 지분을 96%로 출자 전환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에스코넥이거든요. 실제적인 책임자는 에스코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에스코넥이 나와서 우리 유가족들한테 사죄하고, 그리고
피해자 권리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보장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110일이 넘도록 모로세로 그리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정황이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일을 맞는 10월 1일부터 여기에 거점을 두고 매일매일 여기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면서 여기 에스콘의 경영진들 나와서 저희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앞에서 농성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유가족분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스코넥 아리셀이라는 공장에서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배터리들을 제품을 생산했던 곳인데 이곳이 얼마나 불법 천지였는지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도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싸우는 싸움은 단순하게 우리 유가족들의 억울함만을 푸는 싸움이 아니라 불량으로 불법으로 만들어진 배터리들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지 그 속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싸우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국민들이 이런 어떤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부분들 불감증들 이런 부분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니까 우리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싸워 나가는지 응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게 우리 유가족들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보이게끔 그렇게 좀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 싸움은 언론에는 지금 많이 비춰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유가족들 힘차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리엘 참사 김재행이 고모입니다. 이제 아이는 이제 23살이고요. 어릴 적 2살 때부터 부모 없이 가족들이 곱게 키운 애예요. 그리고 학교 필업애가 자격증 따가지고 대한민국에 제2 생산일을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가족들 곁에 오려고 나왔다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애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갔다는 게 믿기지 않고 너무 억울해서 애를 못 보내겠어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다시 우리나라가 이런 참사가 다시 없고 다시 국민들한테 이런 상처를 없는 나라가 되고 평등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가족들 매일매일 피눈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리 뭐든 지원해주고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동지들인데 감사하지만 나머지 끝까지 좀 많이 도와주시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한 사람 죽으면 모두 묻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또 올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밝히지도 못하고 이게 그냥 넘을 것 같고 그게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아리셀 관리자나 누구나 우리들한테 유가족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면 우리는 돈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아니에요. 누구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그 사실이라도 받고 싶어요. 근데 한마디도 없어요. 뭘 믿고 이렇게 뻗지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언제쯤 이게 해결됐고 언제쯤 애들 좋은 데로 편안하게 보내겠는지 모르겠어요.